안녕하십니까? 축구와 역사 KMSTV입니다. 네덜란드 축구리그 에레디비시에는 토탈풋볼의 발상지로 유명하지만 세계 축구의 중심지로 꼽히던 리그는 아니었습니다. 세계 4대 축구리그 또는 5대 축구리그를 뽑을 때 네덜란드의 에레디비시에는 포함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디비시에는 매우 경쟁력 있는 리그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이는 아약스, 아인트호벤, 페에노르트로 이루어진 에레디비시에의 3강이 유러피언 컵 챔스 리그에서 총 6번의 우승을 차지하며 그 실력을 입증한 덕분이었죠. 그러나 그랬던 에레디비시에는 2000년대에 들어서 급속도로 쇠락하고 지금은 포르투갈, 러시아, 터키도 모자라서 심지어 벨기에와 우크라이나보다도 경쟁력이 약하다는 평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번 영상은 에레디비시에가 몰락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덜란드 축구리그는 본래 주요 리그로 진출하기 전에 유럽 적응을 위해 거치는 하나의 교두보로서 위치했던 축구리그였습니다. 네덜란드 축구리그와 비슷한 역할을 했던 다른 리그로는 포르투갈 축구리그가 있죠. 1990년대까지 네덜란드 축구리그는 자국 선수들과 일부 벨기에 선수들, 그리고 브라질의 몇몇 대형 유망주들이나 수리남 출신의 유망주들이 이적해왔으며 북유럽과 동유럽 유망주들이 가장 많이 진출했던 교두보 리그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 세계화가 이루어지자 빅리그 진출을 위해 찾는 교두보 리그로서 가지던 에레디비시에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었고 이는 네덜란드 축구리그 몰락의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네덜란드 축구리그는 프랑스 축구리그와 포르투갈 축구리그하고 더불어 중개이적 리그의 3대 메카로 볼 수 있던 리그였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 축구리그가 선수 유입이 잘 되지 않게 된 현재와 달리 프랑스 축구리그와 포르투갈 축구리그는 여전히 교두보 리그로서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나온 이유는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을 프랑스어권으로 지니고 있는 프랑스나 브라질을 포르투갈 어권으로 데리고 있는 포르투갈과 달리 네덜란드는 자신들의 언어권을 가진 국가가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이는 네덜란드가 과거 식민지를 경영했던 당시에 그들이 경영했던 식민지는 인도네시아와 수리남밖에 없기 때문으로 이 두 나라 가운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언어권에 포함되지 않을 뿐더러 축구 유망주가 많이 발굴되는 나라도 아니죠. 그 결과 네덜란드 언어권에 해당하는 국가는 네덜란드와 벨기에 그리고 수리남밖에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인데요. 그마저도 이웃나라인 벨기에의 경우 네덜란드와 프랑스 언어권이 반반 섞여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 리그는 언어라는 조건면에서 타 리그에 비해 매우 뒤처질 수밖에 없게 되었죠. 조금 뜬금없긴 하지만 몬츠와 세비야의 급부상 역시 네덜란드 축구리그에 적잖은 타격을 주었습니다. 몬츠가 등장하기 전까지 세비야는 1부 리그와 2부 리그를 오가는 변변찮은 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몬츠와 세비야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비야 유스를 발전시켰고 나아가 유망주 영입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하였죠. 그 과정에서 세비야가 적극적으로 공략에 나섰던 곳이 바로 브라질 리그로 다니엘 알베스, 줄리우 바티스타, 아드리아노 호에이아 같은 선수들이 세비야로 이적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네덜란드 리그 팀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경쟁자였던 포르투갈 리그 팀들을 상대로 경쟁에서 밀리고 있던 차에 세비야라는 스페인 리그의 또 다른 클럽이 경쟁자로 등장하게 된 것이었고 브라질 그리고 아르헨티나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주요 이적 선호주로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선호되는 가운데 스페인 라리가 소속으로 중상위권 정도의 클래스에 해당하는 세비야라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등장한 셈이었죠. 세비야의 성장은 엉뚱하게도 네덜란드 리그 팀들의 유망주 수급을 더더욱 어렵게 만든 것이었고 세비야는 의도치 않았지만 그들의 성장은 네덜란드 리그의 추락에 보탠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 원래 세계 각국의 빅클럽들은 웬만큼 이름을 날리는 선수가 아닌 이상 타리그, 특히 비유럽 선수 영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보통 중계 리그를 거쳐 어느 정도 클래스가 검증된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그러나 세계화와 더불어 빅클럽들은 영입 기조를 바꾸기 시작하였고 중개 무역을 행하는 클럽들과 접촉하기보다는 아예 원래 원석이나 다름없는 유망주들을 생산하는 팀들과 직접 접촉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레알 마드리드를 들 수 있는데 과거 레알 마드리드에서 활약한 솔라리, 레돈도 같은 선수를 보면 그들은 아르헨티나에서 곧바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것이 아닌 중간에 라리가의 다른 팀을 거쳐서 레알 마드리드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락티코 말기 즈음부터 레알 마드리드는 보카 주니어스와 산투스 그리고 플루미넨시와 리버 플레이트로부터 페르난도 가고와 호비뉴, 마르셀로와 곤잘로 이과인을 직접 영입하는 행보를 보여주기 시작했고 최근에도 플라멩그로부터 비니시우스와 헤이니에르, 산투스로부터 호드리그 고에스를 영입하기도 했죠. 레알 마드리드만을 예시로 들긴 하였지만 이외에도 바르셀로나와 인테르, 아스날, 첼시 같은 클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빅클럽들이 직접적으로 타리그 유망주 스카우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은 네덜란드 축구리그에 적잖은 타격을 주었습니다.
네덜란드 자국의 축구 선수들이 성장하면 곧바로 타리그로 이적하면서 유능한 선수들이 에레디비지에를 떠나 타리그로 유출되는 것 역시 네덜란드 축구리그가 몰락하게 된 원인입니다. 2000년대 중반쯤에 네덜란드 축구에 새로운 황금기를 열었던 스네이더, 로벤, 반페르시, 반더바르트, 카윗, 나이젤 대용 등의 선수들이 죄다 해외로 이적하면서 에레디비지에는 리그 선수들의 클래스가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했죠. 물론 이러한 현상이 에레디비지에가 처음 겪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오렌지 삼총사들과 90년대 중반 아약스 중흥을 이끌었던 주축들이 타리그로 이적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죠. 사실 이는 네덜란드뿐 아니라 프랑스나 포르투갈도 겪는 현상이기도 했고요. 그러나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네덜란드 축구리그의 몰락에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앞서 말한 선수 유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어진 선수 유입과 지속되고 있는 선수 유출이 시너지를 낸 것이죠. 프랑스나 포르투갈의 경우 유출이 많더라도 유입이 되는 덕분에 더 높이 올라가진 못하더라도 추락하진 않은 것에 비해 네덜란드는 유입이 적어진 탓에 끝없는 추락이 지속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데리우트와 대용, 반더비크의 이적을 통해서 현재 진행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돈으로 돌아가고 있는 축구리그의 특성상 내수 시장의 중요성은 과거에 비해 매우 커졌습니다. 축구리그로 보자면 8,200만에 달하는 인구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내수 시장을 보유하여 꾸준하게 성장하는 터키 리그가 내수 시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네덜란드의 경우는 작은 영토에 비해 과한 인구에 해당하는 1,700만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들의 내수 시장은 그리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네덜란드가 세계 수출 5위를 차지하고 있는 수출 중심 경제 체제 국가라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네덜란드의 경제 구조가 축구리그에 결합되어 나오면서 네덜란드 축구리그는 세계 축구 이적 시장 선수 중계의 교두보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었는데 현대에 이르러 선수 중계 이적이 줄어들고 내수 시장이 작은 형태가 되어버림으로써 네덜란드 축구리그 팀들의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성장은 정체되어 버린 것이죠. 참고로 이러한 이유 외에도 복합적인 이유가 뒤섞였던 상황이었으나 이 영향 때문에 네덜란드 축구리그의 명문 클럽인 페예노르트는 2000년대 중후반에 재정이 박살나는 경험을 맛보기도 하였죠. 에레디비시에의 경우 안타깝게도 뾰족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덜란드라는 국가 특성상 프랑스나 포르투갈처럼 같은 언어권을 지닌 축구 강국이 없기 때문에 외국 유망주들을 확보하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힘들 것이라 생각되며 돌아가는 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 대부분의 유망주들을 자국에서 확보해야 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자국 선수 유출 비율이 높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유망주들이 대성한다고 하더라도 에레디비지의 전체의 클래스가 상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도 하죠. 단적으로 최근 돌풍을 이뤄낸 아약스만 봐도 데리우트, 대용, 반더비크, 지에르 등이 모두 갈라져 타리그로 이적하였으니 말입니다. 또한 이러한 네덜란드 축구리그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의혹이 있는데 바로 네덜란드 축구리그의 명문 클럽인 아약스와 스페인 축구리그의 명문 클럽 바르셀로나의 선수 이적 밀약 의혹입니다. 일단 이 이야기는 아약스 측의 기술 이사인 오베르마스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한 적이 있기 때문에 좀 걸러서 듣길 권장합니다만 스포르트를 포함한 일부 언론들에 따르면 바르셀로나가 아약스 선수들에 대한 우선 영입 권한을 얻는 대신 아약스는 바르셀로나에서 자리 잡지 못한 선수들에 대한 우선 임대 영입 권한을 얻는 것을 합의했다는 그런 루머들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다행이겠으나 만약 이 루머가 사실이라면 네덜란드 리그 최고의 명문 클럽인 아약스가 사실상 바르셀로나의 위성 구단으로 전락했다는 이야기나 다름없기 때문에 에레디비지에로서는 결코 좋은 루머가 아니죠. 부디 이러한 루머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에레디비지에가 현재 겪고 있는 난관을 극복하고 과거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을 바라진 않겠으나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